나눈 발음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작은 발음이 큰 길이 된다. 끝없는 소리들이 하루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생각은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하루를 세우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몸도 따라 흔들리고 삶의 균형은 금세 무너질 듯 기울어집니다. 이 스타일 인생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다시 붙잡아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강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밝히면 길이 보인다는 오래된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그 빛을 찾으려는 한 사람의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 잠시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가 어떤 땐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곡의 지혜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한 메시지에서는 하루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인생 전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며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찰의 기회입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 이 말은 자신을 책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앞서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이라면 더 멀어질 뿐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은 느려도 결국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대본의 메시지는 바로 그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율곡의 삶을 연구한 많은 후학들은 이 점을 가장 높은 가치로 꼽습니다. 남을 넘어서기보다 나를 넘어서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할 기준입니다. 주변의 평가, 비교, 시기, 경쟁은 결국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운 기준, 스스로 지킨 약속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목표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인정,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한 하루를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통된 바람 하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다. 이 바람은 나이와 상황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지혜는 언제나 조용히 속삭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할 때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본의 첫 장면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점입니다. 달리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방향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한 명언 모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수양의 원리,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내면의 기술, 그리고 매일의 흔들림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거창한 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단 한 번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줄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중심이 어지럽히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길을 세운다. 바로 오늘 그 길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일상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씩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마음의 움직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율곡, 많은 사람들이 성공, 성장, 기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반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을 바로 내딛는 사람이 천길의 길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작은 걸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 행동을 절제하는 연습,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연습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시작하려는 아주 작은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당신을 만드는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를 꿈꿉니다. 내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져야지. 그러나 큰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한 가지가 변하면 나머지가 따라 변한다. 이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단 한 문장이라도 좋은 말을 되새기는 습관, 단 한 번만 더 차분하게 행동하려는 마음. 이 작은 변화는 어느 날부터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하지만 대부분은 시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속하지 않아서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바꿉니다. 작은 꾸준함은 큰 결심보다 강하다. 작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불필요한 걱정을 10분 안에 정리하자라고 다짐하면 행동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막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 3분만이라도 집중해보자라고 정하면 구체적이 됩니다. 그 3분의 힘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쉽게 흔들립니다. 감정, 기분, 사건,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습관은 결심과 달리 반복이 쌓여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지만 단단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상승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율곡의 사상에서는 일일신 즉 매일 새롭게 한다는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이 오늘을 새롭게 만든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무거워서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목표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종이에 적어 정리해보기. 해야 할 일 3가지를 간단하게 적어보기. 1분 동안 눈을 감고 나의 호흡을 바라보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기. 이런 아주 작은 실천조차도 하루를 재정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은 실천을 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자라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변화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느리게 자라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든다.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변화는 거창함이 아니라 작음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그 작은 행동을 무시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누군가는 내일 하자고 미룹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출발 한 번뿐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큰 길에 오른다. 오늘 그 작은 걸음을 당신이 먼저 내딛는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쟁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되고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하고 때로는 앞서야 한다고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 나를 이기는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공부란 책상 앞에 앉아 글자를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공부, 행동을 절제하는 공부, 말을 아끼는 공부, 내 의지를 바로 세우는 공부.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의 공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심을 해놓고도 흔들리고 좋은 말을 들었어도 사라지고 스스로 다짐한 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수양이 필요한 순간일 뿐입니다. 마음을 이기는 자가 삶을 이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깥의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이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어제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유도 모른 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술을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마음을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이를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회피는 잠시의 위로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외면하면 흔들림은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먼저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조절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대로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절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기,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10초만 멈춰보기, 쉽게 말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보기. 이 단순한 행위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감정이 나를 덮치기 전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의 중심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행동을 지키며 살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을 원칙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서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인생의 공통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주변의 말에 민감해지고 누가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선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마음을 이기는 과정은 강습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용서한다. 이 말은 자신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을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되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 오늘 내가 품었던 생각, 오늘 내가 보여준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은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반성은 무거운 벌이 아니라 가벼운 정비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작은 정리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자는 인생을 정리한다.
이 장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공부는 평생 계속되는 마음의 훈련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흔들림을 이길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오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법을 다룹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바람과 같습니다. 가끔은 잔잔하고 가끔은 거칠고 가끔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불어옵니다. 누군가는 바람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누군가는 바람을 피하려 도망치며 누군가는 버티는 힘을 기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이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순간은 오히려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흔들림 그 자체가 상처가 아니라 정비의 과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붙잡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너무 빨리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기 위해 작은 길을 만들고 바람이 지나가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듯이 마음도 새롭게 정비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흔들림을 감추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강해 보이고 싶고 완벽해 보이고 싶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감출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감춰진 감정은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무게로 남아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결코 감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제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외면하면 흩어지고 흔들림을 바라보면 모이고 흔들림을 받아들이면 중심이 생긴다.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을 인정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잠시의 멈춤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지나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는 일, 잠시 생각을 쉬어주는 일. 이 멈춤은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춤 뒤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왜 흔들렸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이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단계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의 기준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흐트러진 기준에서 온다. 그러므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다시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기준이 선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이 기준이 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마주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은 실천입니다. 흔들린 마음을 붙잡았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강화하고 그 중심이 다시 기준을 굳게 세우고 그 기준이 다시 흔들림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흔들릴 때 멈추고 바라보고 바로 세우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흔들리는 마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준이며 흔들림을 막는 것도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 삶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다룹니다. 저작권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종종 흐려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삶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기준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이 복잡해질수록 내 마음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마음도 흐려지고 기준이 선 사람은 삶이 선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 자극에 따라 움직이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고 하루의 작은 사건에도 방향을 잃고 남의 평가는 큰 그림을 가려버립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변이 시끌벅적해도 마음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흔들려도 자신은 흐트러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이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는 원칙, 상황이 달라져도 바꾸지 않는 태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방향. 이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입니다. 기준은 누군가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나의 상태를 정확히 바라보기. 기준을 세우려면 먼저 현재의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로 하루를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강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지나야 성장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자신을 속이면 하루는 편하지만 자신을 마주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둘째, 지키고 싶은 원칙을 선택하기. 기준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분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기. 감정이 올라올 때 함부로 말하지 않기. 하루에 한 번은 나를 돌아보기.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행동을 먼저 살피기. 이처럼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원칙이 많음이 아니라 원칙이 실행 가능한가입니다. 지키지 못할 원칙은 짐이 되고 지켜낼 수 있는 원칙은 힘이 된다. 셋째, 그 기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기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예쁜 문장일 뿐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기준의 근거에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오늘은 불필요한 말 대신 생각을 선택하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감사해 보자. 이런 작은 실천 하나는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준 위에서 선택한 행동은 언제나 마음을 바로 세운다. 넷째, 기준을 점검하며 다듬기. 기준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면 기준도 조금씩 조정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점검해 보면 왜 흔들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기준을 잃으면 길도 잃고, 기준을 세우면 길도 선다. 삶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이 되고 매일의 선택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조용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는 기준은 평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삶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는다. 당신의 기준이 오늘을 바로 세우고 내일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이 장면은 그 관계의 한가운데에서 탄생하는 깊은 깨달음, 즉 남을 밝히려면 내가 먼저 밝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룹니다. 율곡 이이의 수양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만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반짝인다. 사람은 자신이 담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고, 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해 보이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타인의 말에서 상처보다 배움을 먼저 보며 문제보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존재감이 다르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고, 행동이 균형을 이루고,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깊이 들여다봅니다. 내가 밝아지면 말이 밝아지고, 말이 밝아지면 관계가 밝아진다. 사람은 말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은 마음을 감싸주고, 어떤 말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차이는 말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밝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은 관계를 만듭니다. 남을 이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마음의 품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품은 나 자신을 먼저 이끌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남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움직여라. 이는 강요의 리더십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리더십입니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나의 태도와 기준,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밝은 마음은 주변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다.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의 분위기가 머뭅니다. 밝은 사람 옆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풀리고, 안정적인 사람 옆에서는 나도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말 없이도 사람을 살린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곁이 따뜻하고 밝다면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밝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늘 웃고, 늘 긍정적이고, 늘 기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다는 것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갖는 것,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준을 지키는 것,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양심을 먼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가 변하면 삶도 변한다. 많은 이들이 내 삶이 왜 힘들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의 절반은 관계가 답을 들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고, 관계가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삶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밝히는 등불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관계의 시작은 늘 나이고 관계의 끝도 결국 나입니다. 내 마음의 밝음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그 밝음이 서로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모두는 내가 만든 파동으로 돌아온다. 사람의 말, 태도, 행동, 표정은 모두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나의 말이 따뜻했다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나의 시선이 부드러웠다면 부드러움이 돌아오며, 나의 마음이 밝았다면 밝은 관계가 쌓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밝아지는 순간 세상도 나를 향해 밝아진다. 당신의 밝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어떤 상황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 자신의 인생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밝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밝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주변이 모두 달라집니다. 삶에는 누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생각, 마음, 기준, 습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런 깊은 성찰 이후의 선택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바로 세우고 흔들림을 인정하고 작은 실천을 쌓아오며 삶의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결단으로 바꾸는 단계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단은 어렵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결단이 아니라 결단에 앞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결단이란 갑자기 큰 용기가 솟아올라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결단은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되고 쌓여온 결과입니다. 결단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순간을 만든 것은 수많은 날의 성찰이다. 이 문장은 결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결단은 성급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흐름입니다. 결단은 혼란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결단은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결단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명확해지고 내가 지키고 싶은 원칙이 확실해진 순간 결단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결단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단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결단에는 항상 포기가 따라옵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 과도한 걱정, 남의 시선,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잡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결단은 늦어진다. 결단은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품고 갈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결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결단의 가장 깊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움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사실보다 항상 크게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크게, 가능성보다 더 어둡게, 미래보다 더 불안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는 불안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길을 건너기 전에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발 아래에서 우리를 실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단은 때때로 침묵 속에서 자란다. 결단은 떠들썩한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이 많은 상황에서 결단이 무르익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단은 조용한 새벽이나 홀로 있는 시간이나 마음속 깊은 고요함에서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리는 작은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은 결단을 익히는 그릇이다. 잠시 멈추고, 잠시 조용히 생각하고,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결단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결단은 나를 바로 세우는 순간이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단지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싶은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밝히는 순간입니다. 결단은 미래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단에는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결단 이전까지는 두려움이 나를 흔들지만 결단 이후에는 두려움이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단은 두려움을 끊고 용기를 이어주는 다리다. 결단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삶의 어떤 지점에서든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을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지. 결단의 크기는 다르지만 결단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도, 어느 감정을 내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도, 나를 해치는 습관을 버리겠다는 결단도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은 삶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 없는 삶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찰의 끝에는 결단이 있고 결단의 끝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결단을 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아 고요하지만 단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더 나아지자, 내일 더 강해지자, 내일은 실수하지 말자, 내일은 마음을 다잡자. 하지만 진실은 늘 단순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힘은 오직 오늘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하루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사람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하루의 선택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되고 오늘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 하루는 짧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고 그 습관 속에는 인생의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재정비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완벽하게 보내야 한다.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히려 오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크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한 번 더 마음을 다독이는 것, 한 번 더 기준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행위 하나가 오늘을 달라지게 합니다. 위대한 하루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이 두려운 이유는 내일이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 정리해야 할 감정을 쌓아두고, 오늘 지켜야 할 기준을 놓친 채 잠들게 되면 내일의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할 일을 해냈다면, 오늘 감정을 정리했다면, 오늘 기준을 지켰다면 내일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선 사람은 내일을 걷는 발걸음도 곧다. 오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은 마음에 짐이 쌓일수록 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짐은 대부분 놓지 못한 감정, 정리되지 않은 생각, 미루어둔 일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흘려보낼 줄 알고, 불안이 쌓이면 그 불안을 적어내려가 가볍게 만들 줄 알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움직일 줄 압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짐을 줄이고 오늘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은 무거운 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말, 오늘 내가 한 생각, 오늘 내가 보여준 행동이 모두 나의 내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자는 내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책임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삶은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법은 결국 단순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멈추고, 말이 거칠어지려 하면 다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바라보고, 기준을 잊으려 하면 떠올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실행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의 집합이 오늘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내일의 길을 비추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아군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의 힘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을 바로 세운 사람에게 시간은 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다시 쌓여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결국 인생의 기둥을 만듭니다. 잘 보낸 하루는 인생 전체를 이긴다. 결국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삶을 잃지 않는다. 이 장면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꿰어 전달합니다. 오늘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삶의 길도 바로 세운다. 삶은 크고 화려한 선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바로 잡은 사람이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 오늘의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